예, 정은경 후보자님. 현재 후보자님이 친상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코로나 때 헌신적인 모습으로 알려지셔서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농지법 위반 의혹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네. 합니다. 왜냐하면 정은경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칙과 또 검소함 이런 것들을 상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농사를 직접 후보와 배우자분께서 지으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농사는 배우자와 후보자가 주로 하시고 지인들은 도와줬다라고 아까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기 때마다 조금씩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네. 근데 농지법상으로는 제가 알기로 90일 이상 농작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식, 이건 단순 계산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아침에 4월부터 10월까지 농사를 짓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시기에는 경황이 없었으니까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7월이죠. 그럼 한참 농사를 지어야 될 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배우자분은 현재 인천에 근무하고 계시고 아침에는 전화도 못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집중하고 계시고 현재는 인천이었지만 그 전에는 경남, 창녕에서 근무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 평창 농지에 가서 농사를 짓기는 굉장히 매일 가서 짓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아마 주말에만 가셨을 거라고 그것도 주말 매주 가셨을 거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한다면은 56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뭐 반올림해서 60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농지법상 90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 설사 이제 90일이 넘는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90일이 넘는다면. 하지만 법 취지에는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은경 브랜드, 원칙을 벗어나는 편법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브랜드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국민이 알고 있는 정은경 브랜드에 어긋나고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지법 관련해서는 이제 그 작용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창녕에 있을 때는 코로나 시기였고 또 요양병원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해서 그때는 이제 농사를 제대로 짓기는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일이 넘건 안 넘었건 우리가 그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이 주 소득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허탈감을 농민들께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과를 하셨지만 사과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의 문제를 떠나서 공직자로서 도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정은경 브랜드에 어긋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거래 관련해서도 몇 가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주식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언론에 보도된 창해 에탄올 말고 다른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 FTN이는 마스크 관련이라고 하지만 공업용 마스크라고 들었는데 제가 세부 회사의 사업 알겠습니다. 내용까지는 파악하기는 예, 예. 어렵지만 그거는 18년에 이미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창해 에탄올 주식으로 이익을 취하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창해 에탄올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배당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배당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은경 브랜드가 상징했던 것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몰랐어도 장관 후보자시니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씀으로 사과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청해 에탄올
보유 관련해서 21년도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협의 내용과 문서 제출 협의 내용을 이제 감사원과 다 하셨다고 아까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인사혁신처요. 예,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근데 그런 문서를 제출하셨나요? 해주셨나요? 지금 질병관리청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제출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청문회 날짜까지 기다릴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들께서는 실망할 수 있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명, 이게 해명과 소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해명은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소명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해명은 변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소명은 분명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명 차원에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종 가족 중에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누구라도 2020년 3월 25일 전 코로나 진단키트 주식을 매매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주식 투자 의혹 같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거래 내용만 제출하시면 쉽게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시간을 끌고 아침에 메일을 보내시고 그 과정 또한 정은경 브랜드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치적 술수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농지법에 대한 부분, 이게 위반이든 아니든 간에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소명,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술수, 기술 이런 부분들은 후보님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과와 소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지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98년도부터 27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장 많이 일을 했고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참여를 했고 그걸로만은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그 지인의 도움을 받았고 그 지인도 남편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웃의 또 지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공동으로 경작을 해왔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창해 에탄올 관련해서는 당시에 그게 손소독제의 사업에 진출했다는 정보를 알았으면은 그런 필요한 조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어쨌든 그래도 고의성이 없지만 그런 관련 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이해 충돌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나 거래를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일은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